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제가 늘 말씀드린 스위치하는 순간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도 충분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고 이해도를 바탕으로 또 실물자산 투자도 좀 더 잘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몸을 만들어 버리세요. 네, 계속 움직이는 거죠.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천으로 알려진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정민우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학창 시절이요? 아니면 꼬맹이 때부터? 와, 학창 시절을 제가 다른 분들 앞에서는 술술 얘기할 수 있는데 와, 엘리트급의 성정길 대표님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반전 대비돼서 좀 창피하긴 하네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 학창 시절에 중학교 한 2학년 때까지는 공부 잘했던 것 같아요. 상장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중3 때부터 친구를 잘못 만났다고 하면은 좀 그거는 탓하는 것 같고 어쨌든 공부를 하지 않는 부류들과 어울려서 공부를 너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놀았어요. 거의 놀고 가방 안에 빈 걸 가지고 다니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로 놀았냐면 책 대신 베개를 갖고 다녔어요. 잠을 잘 자야 되니까. 사실 오늘 그 친구들과 연말 모임이네요. 네, 근데 제가 간다고 얘기는 못 했는데 지금 아까 단톡방 보니까 벌써 모여서 스크린 골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공부 거의 안 했고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 취업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 제가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살다가는 얘 폐인 될 것 같으니까 뭐 어디 공무원이라도 해보라고 해서 제가 적성과 전혀 안 맞는 행정학을 전공하게 돼요. 그래서 경영학, 원론, 개론 뭐 이런 걸 배우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그냥 겨우겨우 캠퍼스에 가서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흥미도 재미도 없었죠. 뭐 좋은 성적이 나왔을 리도 없고요. 뭐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니까 그냥 대학 졸업장 받는데 급급한 거죠. 이런 사람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학점은 어땠어요? 학점 완전 뭐 바닥이었습니다. 겨우 뭐 학사 경고 막 이런 것도 받고 뭐 장난 아니었죠. 연애는 많이 하셨나요? 연애는 희한하게 연애를 못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또 희한하죠? 왜냐면은 비전도 돈도 없는 그런 젊은 사람에게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는 법이잖아요. 근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업은 어디에 하셨어요? 그래서 취업은 막 여기저기 막 했어요. 왜냐면 들어가도 오래 못 버텨요, 제가. 제 스스로가 무언가를 오래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했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도 학비를 제가 그 당시 돈으로 아버님께서 월 25만 원을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책값, 밥값, 교통비 이제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어서 한 일주일만 지나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바를 뭘 했냐면 일당을 좀 많이 주는 이삿짐 알바. 저는 지금도 이삿짐 어떻게 하면 힘은 막 세진 않지만 조금 기술적으로 바퀴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법을 아직까지 알고 있고요. 구루마 같은 거. 맞아요. 레버리지잖아요, 그게. 그때부터 레버리지를 좀 잘 활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타일도 깔았어요. 저는 무언가를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거를 처음 알았고요. 타일도 이제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일본 말이긴 한데 데모도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 보조. 시다 같은 거. 시다. 내가 니 시다 마리가 할 때 그 시다. 시다를 좀 했었어요. 저는 화장실 타일도 깔았고 아파트 샤시도 달았습니다. 샤시는 어딜 달았냐면 지금의 분당 신도시 처음 이제 그 시범단지 입주할 때 있죠. 그때 제가 그래도 꽤 몇 개 단지 다른 것 같은데요. 90년대 초반이요. 맞아요. 그때 막 20대 전후로 해서 알바를 안 하면은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네네. 그 당시 돈으로요. 근데 네. 일당을 하면 한 4만 원 받았어요. 오. 20살 전후로. 네네. 엄청났죠. 네네. 밥도 먹여주고 오. 담배도 주고. 네네. 그래서 저는 아 이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노가다 일찍부터 하셨군요. 맞아요. 네. 뭐 그런 어린 삶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직장에 다니시다가 네. 책을 보니까 네. 청년기 때 정말 힘들게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네, 그렇죠. 제가 네.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님, 어머님이랑 남동생이랑 셋이 살았거든요. 네네. 근데 엄마랑 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네네. 제대하고 바로 나와서 이제 서울에 전세 1,500만 원짜리에 들어가게 돼요. 전셋집에. 거기서 조금 이제 고생 아닌 고생을 하게 되는데 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 포함해서 주인 할머니가 계셨고요. 네. 임차인이 한 대여섯 가구 있었어요. 그 공과금이 생기거든요. 네. 단독 다가구는 이게 전기료가 물론 지금은 분리고지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네. 그 통으로 나와요. 아, 그 집은 너무 워낙 구옥이라서. 네네. 그럼 제가 그 돈을 이제 걷어서 누군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나이가 그 중에 제일 제가 어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한 대여섯 군데 집을 항상 돌면서 네. 그거 이제 공과금을 걷어서 수금. 수금원이 됐죠. 아, 네, 수금원이 됐는데 네. 문제는 저도 직장에 다니고 네. 이제 뭐 퇴근 후나 주말에 다니는데 안 계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먼저 내긴 해야 되니까 네네. 또 가서 그러면 총각 나중에 오라고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다 냈거든요. 어. 근데 그 다음 달에 가면 이사를 가버리신다든지 헐.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하게 됩니다. 네. 돈 떼먹고 도망간 거. 맞아요. 네. 그거를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좀 겪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기세를 네. 정말 여러 달도 아니에요. 딱 2달 연체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내고 싶은데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안 내니까 네. 제 돈만 계속 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2달을 안 냈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네. 전기가 안 돌아요. 돌아요.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예고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쵸.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쪽에만 안 붙어 있던 거고 경고장이 이미 붙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 제가 뒤로 돌아가서 못 봤던 것 뿐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갑자기 전기가 끊어지면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냐면 네. 일단 냉장고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리고 뭘 할 수가 없어 정말. 네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인근에 사는 친구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신세 좀 지겠다 해서 거의 전기 들어올 때까지 한 일주일 가까이 걸렸거든요. 네네. 일주일 동안 친구 집에서 신세를 좀 졌죠.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주인 할머니가 그 전기 안 끊기게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니까요. 그쵸. 그땐 근데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처음이시니까. 네네. 그러다가 책을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처음으로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네. 뭐 기술도 없고, 네. 그러니까 거의 이번 생엔 정말 잘못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는 거의 이거는 정말 한강 다리 각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무언가를 한번 해보고 죽자. 이왕 죽을 거면. 네네. 그냥 죽는 거 억울하잖아요. 네네. 뭔가 한번 베팅을 해보자. 그게 바로 부동산이었는데요. 그 계기는 지금은 따로 사는 어머님의 지인분이 당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네네. 그 당시에는 라이센스가 없어도 일정 몇 회 정도 하면은 중개인 자격증을 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냥 복덕방식으로 네네. 조그맣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네네. 맨날 막 회사 막 여기저기 막 오래 못 붙어 있고 네네. 막 다니고 백수 됐다가 잠깐 일했다가 이게 네네. 보이시니까 너 그렇게 할 바에야 이거 성남에 네. 재개발 철거 재개발이죠. 네. 당시에는 수복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은 그런 단어가 없어졌지만 네네. 그래서 반지한데 요거 한 1,000몇백만 원 넣으면은 네. 괜찮을 거다. 그래서 뭐 그래 뭐 이왕 해보고 이거 안 되면은 네. 뭐 깔끔하게 접으면 되지. 네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운이 좋게도 초심자의 행운 있죠. 네네. 그 2배가 된 거예요. 오, 몇 달 만에요? 거의 얼마 안 됐어요. 한 6개월. 우와, 대박.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양도세 이런 것도 거의 없지 않았어요? 있긴 했는데 네. 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제가 살 때도 네. 제가 거의 뭐 다운 계약 이런 걸로 샀던 것 같고요. 네네. 그게 좀 행행했었어요. 네, 그때는 뭐 좀 공공연하게. 맞아요. 지금은 이제 완전 투명해졌죠. 네네. 예전에 뭐 안철수 대표도 맞죠. 계약 얘기 나왔었고. 지금 이미 아마 공소시효 지났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뭐 좀 돈을 속된 말로 네네. 내 월급이 200 몇십만 원인데 그래도 그 당시 200 몇십만 원이면 괜찮았던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근데 항상 월급이 아주 작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몸을 거의 쓰는 일을 같이 하니까. 예. 완전 뭐 이런 막 사무직이 아니고 네네. 뭐 몸도 같이 쓰고 하니까 네. 그래도 뭐 평균 이상은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월급이 너무 작으면 네. 이게 저희는 주거비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주거비 용돈 쓰고 나면 아예 남는 돈이 없으니까 네네. 아예 일정 금액 이하는 제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첫 투자였는데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운이 좋았던 게 금융위기 오면서 엄청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부동산들이. 네.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되죠. 이게 감으로 할 게 아니구나.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국가공인 자격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그걸 취득하게 돼요. 그때가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자격증을 따서 네. 2011년부터 네. 뭐 경매법인, 중개법인, 변호사 사무실, 오. MPL 법인, 네. 뭐 기타 등등 네. 개인 중개 사무실을 열기도 하고 네. 그 안에서 컨설팅 업무도 하고 이야.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는 사무장 일 이런 것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넣으셨겠네요, 경매 같은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네. 다양한 환경에 자기를 최대한 노출을 시키잖아요. 네네. 물론 급여는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애초부터 급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네네.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네. 또 투자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들이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 특히 부동산은 경매든 갭 투자든 임대차든 네. 결국은 기본적인 임대차 보호법, 네네.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네. 이 지식을 실무에 활용하려면 네. 확실히 다양한 환경에 노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지식들을 운이 좋게도 그런 곳에 일을 하면서 네네. 또 제가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면서 활용해 볼 수 있었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건물주셨거든요. 네. 당시만 해도 건물주라고 하면 저는 정말 다른 세계에 계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네네. 뭐 주인 할머니도 그랬고 네. 제게는 너무나 큰 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중개 거래를 했는데 물론 당시에도 제가 직원이 2명이 있었어요. 오. 말이 직원이지 다 50대 아주머니셨거든요. 네네.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네네. 분들. 실장님 같은. 실장님 네네. 같은. 네. 저는 왜냐면은 중개 거래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계속해서 경매 공매를 했었어요. 그때도.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날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장님 중개 거래 이렇게 했는데 수수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수수료를 받아서 그분들께 정산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수수료를 속된 말로 안 주시는 분들, 네, 떼먹는 또 분들이 생겼네. 생겼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말씀드렸죠. 네. 전화해서 사장님 이거 저희한테는 큰 돈입니다. 근데 네. 심지어 수수료도 네. 막 30만 원, 40만 원 그래요. 네. 그 방 하나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거를 안 주시는데 내가 언제 안 준다고 했냐. 내가 뭐 언제 막 되게 오히려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네, 네.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2주 기다려. 또 입금을 안 해. 한 달을 기다려. 이게 계속되니까 네. 저도 더 이상은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경매를 배웠잖아요. 네.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중개 수수료 3, 40만 원 가지고도 네. 그분이 가진 건물을 경매로 넘길 수 있거든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던 게 아니라 네. 그분께 최대한 설마 네. 3, 40만 원 안 주시겠어? 네. 계속 미뤄왔던 분이라서 결국은 내용 증명을 건물에 대해서 뭐 중개 수수료 청구권이 제게 있고 네. 가압류가 진행될 것이며 네. 앞으로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라고 딱 네. 보냈어요. 네.
보내고 난 바로 다음날 네. 그 건물주 두 내외분이 네. 그렇게 친절한 얼굴로 네. 오셔가지고 네. 그대로 다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수고 많았다고 아. 내가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다. 아, 네. 그래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는데 그때까지 한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때 느낀 게 아, 내가 이렇게 그냥 좋게 말로만 했더라면 아마 이 돈을 못 받지 않았을까? 네. 네. 저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일한 실장님들도 그렇죠. 막 풀이 죽어 있고 실제로 한 분은 그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네. 그 채권 회수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셨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더 이런 법적 지식을 내가 더 잘 알아야 되겠다 네, 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거의 내용 증명으로 일을 좀 스피디하게 처리를 하는 근데 편이죠. 그걸 30대에 이미 깨달았으니까 네네. 엄청난 큰 수완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수긍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안 주면. 그쵸. 성 대표님도 네, 그 학원비. 학원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수금 안 되면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뭐- 저도 내용 증명 몇 번 보내니까 그쵸. 바로 입금되더라고요. 그쵸. 사기죄거든요, 그게.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경험들이 네. 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일찍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으니까 돈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저는 잔금 칠 때가 제일 좀 힘들더라고요. 네, 잔금 칠 때 좀 에피소드나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잔고가 부족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멈출 수는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편인데요. 네, 사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네, 저는 레버리지를 정말 활용을 잘해요. 네,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융통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이유가 사실 지금 시기에 이 말씀은 정말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처럼 역전세가 일어난다든지 네. 금리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막 높게 막 치고 네. 올라가고 월세보다 이자가 높아져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날 네, 수도 네. 있고 이런 시기에 뭐 또 레버리지 타령에 이러실 수 있지만 네, 저는 사실 레버리지가 없었다면 이렇게 사업을 운영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저는 일단 제가 가진 인맥과 자산을 활용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적 신용 등급입니다. 네, 그냥 은행에서 우리가 돈 빌려주기 전에 조회해서 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죠. 네, 그래서 일정 등급 이상은 저금리로 많은 양의 돈을 빌려주고요. 신용 등급이 낮으면 아무리 내가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네, 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저의 신용 등급은 항상 1등급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레버리지를 좀 크게 쓰는 편이니까요. 네, 수십억에 대한 이자가 단 0.1%만 높아져도 저한테는 엄청 크게 다가올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적 신용 등급을 항상 1등급으로 유지를 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항상 저는 사적 신용 등급도 유지를 합니다. 좋게. 네, 네,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 강남에 사업가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한 100여 분 정도 모였었거든요. 네네. 그분께 이렇게 강연 중에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달천한테 돈을 1,000만 원 지금 빌려줄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10분이 손을 드시는 오, 거예요. 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0이면 1억이죠. 네. 제가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5천만 원 빌려주실 분 했더니 네. 두 분 손 드시더라고요. 네. 정말 놀랐어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네. 그랬더니 저를 처음 본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 다른 데서도 보고 네. 제 강연을 들었던 분도 있었고요. 네, 네. 그게 바로 신용이에요. 그러면 저는 2억이 생긴 거예요. 네, 네. 자, 1억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적 이 자리 모임에서 네. 신용 등급이구나. 네, 네. 근데 이거를 달천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볼까요? 일론 머스크로? 머스크가 그냥 트위터에 자금 모집합니다라고 하면 네. 얼마가 모일까요? 천문학적인 수. 네, 저는 아마 수천억 네, 내외가 더 훨씬 단기간 안에 모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게 바로 신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저는 예를 들어 아까 2억을 제 돈 빵원인 상태에서도 네. 2억을 융통할 수 있죠. 네, 단 10분 안에. 네,
그럼 2억을 가지고 저는 20억짜리 물건을 또 사요. 왜? 90%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사적 신용등급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무한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분명한 목표와 내 목표 수익률에 부합하는 어떤 자산이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슬픈 게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네. 내가 정말 이걸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 사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경매 입찰할 때도 10% 입찰 보증금만 있으면 90%는 어떻게든 융통할 수 있다는 약간의 자신감? 왜냐면 제가 50억짜리 건물을 30억에 사요. 10억 싸게 샀다고 치죠. 그러면 저는 30억이면 제 돈 3억이 있었겠죠? 네. 그럼 27억이 없어도 돼요. 그냥 시중은행에서 건물은 최소 80%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나머지 20%는 네. 아까처럼 사적 네. 네트워크에서 얼마든지 빌려서 잔금을 친 이후에 네. 수익이 10억, 20억이 나겠죠? 네. 그걸 가지고 쉐어를 해드리면 오히려 그분들이 저한테 달천 대표님 요즘엔 뭐 자금 안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 이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 쉐어를 해주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뭐 네. 투자권 보는 안목만 있으면 뭐 그거예요.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많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경매와 사업을 결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냥 사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재고가 남는 사업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지식을 파는 사업은 재고가 남지 않으니까 네. 리스크가 좀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좀 나름 또 그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스킬이 있고요. 네. 그분들은 자신의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스킬이 있으니까 네. 이게 합쳐지니까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 경기 몇 곳에 제가 경매로 대형 상가를 낙찰받아서 뭐 스포츠 센터로 활용을 한다든지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대부업 쪽 사업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부업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연세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업의 뭐 장점이나 노하우, 뭐 팁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대부업에 관한 네.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이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우리 사업가, 우리 성 대표님 말씀을 드리면 저는 투자를 어떤 사이클에도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수익률을 낼 자신이 없어요. 인간의 예측 능력은 거의 정말 형편없거든요. 네. 네. 그 누구도 금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미친 듯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 못했잖아요. 네. 네. 저 역시도 못했습니다. 네. 저 아직도 BEP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아, 네. 네. 다만 손실 확정만 안 돼 있을 뿐이죠. 그걸 이제 버티지 못하고 팔면 이제 확정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상 경기 사이클이 확장기와 긴축기로 이렇게 계속 사이클이 돌게 돼요. 네. 네. 특히 코로나가 오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고요. 네. 네. 물가가 올라가고 공급망 문제부터 전쟁 터지고 난리가 나면서 네.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세계 각국 정부들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그 폭이 무슨 말도 저도 처음 들어요. 무슨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스텝 네.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네.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면서 이제 자산 가치가 내려가고요. 반대로 돈의 가치, 돈의 힘이 세어진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늘어난 거예요. 이때는 상대적으로 자산의 힘이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 자산일수록 투자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이럴 때도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장기, 돈이 풀리는 시기에는 실물 자산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고요. 네. 네. 지금처럼 돈이 귀해진 시기에는 돈으로 돈을 버는 게 맞다고 봅니다. 채권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업 중에 하나가 네. 대부법인인데 네. 그게 바로 돈으로 돈을 버는 사업이에요. 네. 오랜만에 지금 저희 되게 오랜만에 사무실 오셨잖아요. 급방문 해주셨는데 네, 네. 오실 때 보면 회의실에 막 사람들 있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다 저희 회사에서 돈을 빌려 가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한 3, 40분 정도 늦게 들어온 이유가 네. 네. 지금
현재 시기에는 돈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신용이 정말 좋고, 저분은 공기업 다녀요. 내가 공기업을 다니든 의사든 변호사든 어쨌든 제도권 금융에서 네.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아, 극히 공감합니다. 네. 그 잠깐 그 깔딱 그 고비만 넘기면 네. 되는데 네. 그거는 정말 나라에서도 못 해주는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업을 하면서 네. 그분들도 살리고, 네. 저희는 회사, 뭐 개인 다, 법인 다 하거든요. 네. 네. 저희도 수익을 얻고 네.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긴축 시기니까 네. 네.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도 이제 실물 투자와 채권 투자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나마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네. 리스크 해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 예,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는데, 네. 첫 번째로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네. 1단계로는 자산을 먼저 높이는 게 필요해요. 네. 예, 처음부터 월세 투자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자산이 늘어나질 않거든요. 시세 차익형으로. 맞습니다. 시세를 좀, 자산의 볼륨을 키워놔야지 네. 얘를 또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처음부터 뭐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이런 쪽에 네. 네. 흔히 얘기하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얘네들은 황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갔을 때 네. 리스크 해지도 어렵고요. 아, 네. 네. 그래서 1단계를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죠. 네. 일단 자산으로 볼륨업을 해두고 네. 그 다음이 그 자산을 토대로 해서 네. 수익형 부동산, 월세 세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어. 네. 그리고 나서 3단계가 제가 하는 실물과 채권의 밸런스, 포트 조정을 통해서 네. 네. 어떤 사이클이 와도 좀 파도에 내 몸을 맡길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들어 두시면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오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저도 사업을 하니까 되게 공감을 하는데 네네. 진짜 급전 필요할 때가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중에 대부업체에 대한 인식이 생각보다 이름이 나빠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하는 악덕 고리대금업체 이런 게 진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부업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장점이 되게 많은데 또 대부업을 또 생각 중이신 연세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부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좀 조금이라도 초보자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일단 맞아요. 돈은 가족들일수록 더 안 빌려줍니다.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한테 돈을 빌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네네. 아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부법인의 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를 이제 업으로 하실 때 이런 팁들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크게 대부법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시도지사, 즉 지자체에 등록하는 법인이 있고요. 네.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네. 그 차이는 일단 내가 그냥 금전 대부만 하겠다, 네. 이러면은 지자체 개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아, 네. 네, 그냥 자본금 그냥 뭐 5천만 원 갖고 만드셔도 돼요. 오, 처음 알았네요. 네. 네. 누구든지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네. 물론 그에 따른 뭐 교육, 대부업 교육 같은 거 하루짜리 받으시면 돼요.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금감원 법인은 돈이 오고 가고 빌려주고 빌리면 그 사이에 부실이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그 부실 채권을 NPL 채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NPL 채권까지 사고 팔 수 있는 게 바로 금감원 법인에 등록하셔야 되는 법인이에요. 네. 제가 하고 있는 법인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이 굳이 부실 채권 처리까지 하는 법인은 필요 없다고 보고요. 네. 시도지사 법인만 해도 충분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직장인 다니시면서도 네. 대부회사 내신 분들 꽤 있거든요. 아. 네, 이미 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은 당장 크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는 채무자 포지션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네. 네. 항상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그렇죠. 예, 항상 채무자 상태에 있다가 네. 내가 1,000이든 2,000이든 빌려주는 입장이 되어 보시면, 네. 네. 제가 늘 말씀드린 스위치하는 순간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요. 네. 제가 경매를 할 때도 네.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싸게 낙찰받아서 정상가에 팔아서 수익을 낸다, 네. 네. 이런 유의 경매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 예, 항상 채권자의 입장에서 할 수 약간 비트는 경매들을 네. 네. 제가 이게 무슨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네. 채권자가 되어 보니까 네. 뭐 사건 열람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오, 네. 막 유치권도 막 다 알아낼 수 있고 오. 뭐 약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갑의 위치에 서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약간 임차인, 임대인 바뀌는 느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도 충분히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고 이해도를 바탕으로 또 실물 자산 투자도 좀 더 잘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5천만 원 내외라면 시도지사 등록 대부 회사를 한번 네, 네.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사실 이게 사무실 없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왜 우리 요즘 보면은 네, 네. 그 공간 대여 하시는 분들 네, 있죠. 네. 거기다 해서 물론 한 번 좀 실사는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렇게 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회사에 그냥 내가 3천만 원 있는데 네. 나는 채권자가 되고 싶어요. 네. 속된 말로 이자 받고 싶어요. 네, 네. 이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네. 내가 상가에서 지금 6%에서 뭐 한 8% 수익을 얻고 있는데 네. 지금 채권 수입이 평균적으로요. 네. 12에서 한 18% 사이거든요. 대박! 대박! 그래서 네. 상가 투자 왜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물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리스크라기보다 단점이 있습니다. 네. 상가는 어때요? 이자 빼고 월세 수입도 있지만 네. 상가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얻는 자본이득도 있죠. 네, 네. 땅값이 오르니까. 맞아요. 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채권은 시세 차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순수하게 월세 수입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서 네, 네. 뭐 주변에 뭐 내가 돈 빌려준 곳에서 어떤 뭐 GTX A가 뭐 들어오든 말든 네, 네.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만 올인하지 마시고 네. 이런 실물 투자도 하시고 네. 채권 투자도 하시면서 네. 밸런스를 좀 맞추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돈을 네네. 빌려주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리스크 관리 노하우가 있으시면. 저희 회사는 일단 리스크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LTV라고 하죠. 네네. 아파트 기준으로 70% 정말 많아도 75% 이상은 아예 나가질 않아요. 네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7억 나가는 건데요. 네네. 그게 이제 맥스인 거예요. 네네. 최대 한도가 그렇고 그 욕심부려서 8억 9억 나가다가 잘못된 회사들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애초에 저희는 위험한 걸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경매를 10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네. 채권 회수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겠죠. 아, 네네. 저희 임직원분들은 네. 경매를 귀신같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네. 채권 회수를 너무 잘해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부실률은 빵 프로고요. 와. 그렇게 해서 물론 담보 평가도 확실하게 하고요. 네네. 저희가 잘하는 담보물에 대해서만 나가요. 네네. 여기 저희 사무실 보시면 지금 미술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 네. 아, 담보물이었나요? 네, 아. 이게 사실 이런 게 수천만 원이에요. 아, 네, 뭐. 이런 거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요런 건 괜찮은데 아, 이런 네. 거는 가격은 낮아요. 아, 네네. 네, 근데 지금 가격이 낮은 것들만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네, 높은 것들은 또 딴 데 네. 있겠죠. 그래서 담보물, 그러니까 돈을 담보를 잡고 빌려줄 수 있는 대상이 네. 은행처럼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네. 등기 등록된 모든 자산들, 어. 뭐 미술품, 뭐 명품, 시계, 가방. 네. 저희가 또 지금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네. 저희는 미래 매출 채권을 담보로도 대출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 혹시 쿠팡 이런 데서 물건 팔아보신 적 있어요? 아, 네, 있죠. 있죠? 네. 그 물건을 팔았어요, 내가. 네. 상품을 팔았는데 대금 결제는 얼마 만에 들어오던가요? 한 달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정말 희한하게 내 물건을 내 돈을 들여서 다 팔았는데 네. 돈이 들어오는 건 거의 최소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그니까요. 길게는 막 2달씩. 네. 그러면 나는 다시 자금을 회수를 해서 네. 재고도 다시 채워 넣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하는데 네. 이게 어느 순간 막히는 순간 흑자도산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쿠팡에서 판 네.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저희 회사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아, 그럼 진짜 초단기 대출로 있네요. 거의 뭐 한 2달 이렇게 네, 네.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희 이제 뭐 마트 같은 경우는 네. 5개월씩 나가기도 해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취급하는 회사들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니까 그 무엇보다 또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여신협에 등록된 그런 카드 매출 채권만 인정을 하고 네네. 현금은 저희가 아예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LTV를 다 잡아놔요, 저희가. 아, 그러니까 월 매출이 예를 들어 3억이다. 네. 그럼 50%면 1억 5천. 어.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다 돼 있어서 네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상품에 네네.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네, 다른 자산관리 대부업체에 투자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네. 뭐 어떤 방법으로 안타깝게도 일반인 분들의 투자는 받고 있지 않아요.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네. 10년 이상 그래도 한 업에 투자를 해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감사하게도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네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음.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제가 회사 볼륨을 좀 더 크게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네네. 제가 가장 처음으로 이 성정길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아, 그렇고. 그럼 그 투자자분들이 수익률 음. 가져가는 게 12%에서 뭐 18%씩 가져가는 거예요? 작게는 10%에서 아, 네. 그러니까 10% 이하는 거의 없어요. 아, 최소 10%에서 네. 많게는 20%. 이야. 네, 이렇게 엄청나네요. 가져가시죠. 네. 복리로 굴리면 한 3년에 2개씩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세요. 네. 7.2법칙이라고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는 70일을 내가 올릴 수 있는 수익률로 나누면 네.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네네. 그러면 70일을 10으로 나누면 7.2가 나오죠. 네네. 약 7년마다 1억이 2억으로, 네. 뭐 2억이 4억으로 계속 네. 변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채권 평균 수익률이 한 15에서 18% 정도 되거든요. 오. 그러면은 나쁘지 않죠. 네네. 거의 한 5년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음. 금리가 높을 때는 채권 투자 위주로 갔다가 포트폴리오를 맞아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다시 뭐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 쪽으로 갔다가 맞아요.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게 우연히 알게 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제가 이걸 뭐 고금리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해서 채권업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냥 저는 애초부터 제가 이 채권업을 2017년 1월부터 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서 네네. 하고 벌써 있었고, 오래되셨구나. 네, 한 7, 8년 되고 네네. 있었고, 말씀하신 사이클에 따라서 누군가는 고금리 시기에 멈춰 있을 때 네네.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 좀 메리트인 것 같고요. 네네. 그거를 좀 더 아시려면 저보다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라고 있어요. 알죠. 아시죠? 코스토라니 형님. 맞죠. 전설의 투자자. 네. 돈 그- 뜨겁게 저자. 맞아요. 경기순환 모형일 거예요. 네네. 정확한 네. 명칭이. 네. 그거를 보시면 4분면이 있어요. 네네. 네. 자산시장에 봄, 네. 여름, 가을, 겨울에서 네.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지금처럼 겨울 시기에는 네. 채권 투자에 좀 더 치중을 하고요. 네. 또 이런 확장 시기에는 제가 또 경매 투자를 하니까 갭 투자도 하거든요. 네네. 이런 실물 네.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좀 투자를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투자를 쉴 일이 없네요.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군요. 맞아요. 근데 물론 장단점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뭐 다 좋은 건 아니고 네. 금리가 그러니까 조삼모사격이에요. 네. 실물 자산을 갖고 있다는 뜻은 지금 이자가 많이 높아졌다는 뜻이니까 네. 네. 채권에서 올린 수익을 이쪽으로 다 이제 메꾸는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돌아간다는 개념인 거지. 네. 이걸로 막 무슨 뭐 큰 돈을 번다든지. 네. 근데 제가 애초에 투자를 막 리스크 있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네. 저의 목표는 그냥 꾸준하고 가늘고 길게 가는 거라서 네. 그렇게 하는데 맞는 투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길고 꾸준하게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네네.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지금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몸도 되게 탄탄하신데 건강관리 노하우가 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아마도 지금 촬영을 마치면요. 네. 운동하러 갑니다. 네. 성 대표님이랑 식사하고 이제 피트니스에 가요. 피트니스를 365일 중에 네. 여행 갈 때를 제외하고는 네. 한 350일 내에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매일 가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바로 차로 한 7분? 8분 거리밖에 안 돼요. 어제도 밤 9시 반에 가서 한 3km 뛰었고요. 네. 그러니까는 사우나가 있다 보니까 네.
막 운동하기 귀찮은 날도 있잖아요. 네. 그냥 사우나만 해야지? 그러고 갔다가 네. 좀 이미 또 옷 벗었는데 몇 번이라도 들까? 네. 3km만 뛸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운동을 매일 하는 편이에요. 아. 술 먹기 전에도 하고요. 때로는 요즘은 안 하는데 네. 저는 3차까지 술자리 마치고도 운동하러 간 적도 야, 있었어요. 대박이시네요. 근데 그게 네. 몸에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 그 친구 지인 네, 의사가 있는데 네, 네. 형님 그러다가 정말 골로 간다고.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무거운 건 들진 않아요. 아, 네. 하지만 그게 뭐냐면 습관화됐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사우나를 하지 않으면 네. 막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막 네, 기분이. 네. 저 지금 막 좀 이상하거든요. 네, 네. 지금 시간이면 사실 제가 사우나를 마치고 온 상태가 돼야 돼요. 네, 네. 약간 더 쌩쌩해야 되는데 네. 지금 살짝 다크서클이 내려올 시간이 됐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무조건 자주 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네. 우리가 노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대표님이 그리고 계시는 80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글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랑 별 차이 없을 것 같긴 하고요. 맨날 사우나 가고, 예, 맨날 매일 사우나 피트니스 가고 피트니스 가고 네, 채권 투자하고, 네, 부동산 투자하고, 투자하고 네, 그냥 이렇게 여기 근처 왔다 갔다 하고 네, 사람들 만나고 네, 네,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전에는 특정 시점이 되면은 은퇴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사업가인 나는 공부로 부자가 되었다에 우리 성정길 대표의 말을 듣고 네. 이거는 평생 은퇴 개념이 그러니까 은퇴 개념을 내가 왜 계속 머리에 넣고 있었지?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우리 성 대표님처럼 지금처럼 꾸준히 오래 네. 즐기면서 오래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정말 오래오래 사업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투자하는 분들을 위한 네이버 카페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간단하게 홍보해 주시면. 홍보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제가 원래 이런 온라인 SNS에 참 취약해요. 잘 못해요, 정말. 네. 지금도 저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거 직원분들이 도와주시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로그인할 줄도 잘 몰랐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게 막 시대가 그렇다고 하고 하도 주위에서 말들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또 예전에 있던 카페가 좀 없어졌거든요, 이게. 네네. 그래서 평범한 부자들이라는 네이버 오, 카페를 네, 만들었습니다. 이름 너무 좋네. 네. 이것도 회의를 거쳐서 했는데 네. 좋은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업가에게. 딱 저희 같은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평범한 저희 너무 분들이. 평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네. 평범한 분들이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네. 좀 기록으로 남겨두면 어떨까.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카페가 지금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한 2달 내외? 네, 네. 근데 벌써 10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글들을 보시면 완전 스팸 이런 거는 원천 차단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실제로 막 현장 다니고 느끼고 독서 모임 오고 네, 네. 막 투자 실패기도 올라오고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가입해 주시고 눈팅도 좋습니다. 네, 네. 눈팅도 해주시고 또 원하는 게 있으면 글도 남겨주시고 네, 이렇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계발과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을 것 같네요. 딱 포인트가 2개입니다. 말씀대로. 네, 네. 예. 네, 저희 채널들이 대부분 그런 컨텐츠라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하죠. 네. 끝으로 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성정길 대표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저 집에도 이제 전주 집에도 놀러 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가 사실 막 다수가 행복한 시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블로그 글 쓸 때도 되도록이면 좀 그런 류의 글들을 덜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든 내색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내가 힘든 내색을 표현하고 지인들 세상에 알리는 순간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웃으시고 네. 한 번 더 기록하시고 네. 책 한 권 더 읽으시고 1km 더 뛰시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네. 몸을 만들어 버리세요. 이야. 네, 계속 움직이는 거죠. 네. 저는 회사에 딱 출근하는 순간 네. 지금도
사실 정말 죄송하게도 한 4, 50분 기다려 주셨거든요. 계속해서 뭐를 하게 돼요. 네네. 계속해서 뭐가 있고 만나고 또 마치면 바로 피트니스 가고 하다 보니까 네네. 잠도 잘 자게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걱정거리들이 오고 막아야 할 것들이 오고 하는데 네. 신기하게 활동량이 많고 네. 잘 먹고 잘 자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책 읽고 매일 글 쓰고 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의 것들이 다 해결이 돼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무언가를 하시면서 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시기가 그냥 지나가기를 네. 바라시지 마시고요. 네네. 무언가를 바삐 활동하시면서 활동량을 오히려 더 늘리시면서 네. 좀 이 시기를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액션을 해라. 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움되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고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